자, 안녕.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인 연립방정식이야. 중학교 때는 우리가 미지수 2개고 식도 2개인 1차, 2차 연립방정식만 배웠잖아.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이제 1차, 2차 또는 이제 2차, 2차식인 연립방정식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자, 시작을 해보자. 자, 먼저 간단한 복습부터.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미지수 2개인 연립방정식 배웠던 거 기억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뭐 이런 1차식 하나와 뭐 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 이런 미지수 2개, 식도 2개, 차수도 1차인 1차, 1차 연립방정식을 풀었었는데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지? 그렇지? 크게 두 가지 방법 있잖아. 뭐 대입법이라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뭐 가감법이라고 하는 아마 이 정도는 잘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선생님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갈 거라고. 뭐 대입법은 이런 거지. 두 번째 있는 식을 만약에 뭐 y는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식을 이걸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게 바로 대입법이잖아. 그렇지? 가감법은 두 식을 연립을 해서 한 문자를 소거해서 값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y 마이너스 y 있으니까 둘이 이렇게 변변 더하면 y는 사라지고 뭐 3x 마이너스 2는 0 해서 x값을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 x값을 다시 집어넣으면 y값 나오지, 그렇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가감법이라 부르는데 이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더 점검을 하고 넘어갈까? 이 1차, 1차 연립방정식의 해 종류는 세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이 정도 한문을 읽을 줄 알겠지, 그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그 다음에 뭐 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해가 한 쌍인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직접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그거 한번 살짝 정리해보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1차식 하나랑 A 뿔따구 X, B 뿔따구 Y, C 뿔따구 0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해를 직접 구해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가 무수히 많은지, 해가 없는지, 해가 한 쌍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걸 해석할 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잖아, 거의. 그치?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떤 비율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함수로 해석하는 게 좋아. 지금 보면 이게 X도 1차, Y도 1차니까 이 녀석은 방정식이기도 하지만 실은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여기는 A하고 B는 얘를 Y는으로 바꿨을 때 Y는으로 한번 바꿔볼까? 하나만 이 녀석을 데리고 가가지고 너를 Y는으로 바꾸면 남산도 좀 해볼게요. 건너가면 마이너스 B분의 A X 여기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지. 얘도 아마 이런 형태로 똑같이 바뀌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차, 2차 연립방정식을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하고 B는 이 1차 함수의 기울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B하고 C, 이 B하고 C는 1차 함수의 y절편에 관여를 하는 미지수다라는 거야. 자,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것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두 직선이 서로 이렇게 겹쳐야 완전히 일치해야 해가 무수히 많겠지. 그래서 직접 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두 그래프 1차 함수가 이렇게 완전히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아야겠지, 그렇지? 그래서 기울기에 관여하는 미지수의 B가 같으면 이것분의 이것분의 같으면 기울기가 서로 같다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에 관여하는 미지수 B랑 C잖아. 그래서 B 뿔따구분의 B랑 C 뿔따구분의 C의 비율이 같으면 이거는 y절편도 같다는 뜻인 거야. 즉 앞에 있는 게 두 개 같으면 기울기가 같다. 뒤에 있는 두 개의 비율이 같으면 이거는 y절편이 같다는 얘기인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같으니까 이거는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으니까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자, 해가 없으려면 두 직선이 서로 이렇게 평행해야 되잖아. 그럼 안 만날 테니까. 평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기울기는 서로 뭐하고? 그렇지. 앞에 있는 기울기는 서로 같고 그 다음에 y절편은 서로 뭐해야? 달라야 두 1차 함수 그래프가 평행해서 연립방정식 교점이 없겠지. 자, 세 번째. 해가 한 쌍.
해가 한 쌍이라는 거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인 거거든. 한 점에서 만나려면 두 직선의 기울기, 기울어져 있는 정도만 다르면 저 앞에 가서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y절편은 상관이 없다. 기울기만 서로 뭐하다면 다르다면 이 두 연립방정식에는 한 쌍이다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 그렇지? 자, 이제 고등학교 과정의 연립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첫 번째는 1차, 2차 연립방정식인 거지. 한번 선생님이 예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먼저 간단한 1차 연립방정식. 1차식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3x 플러스 간단하게 할까? 3은 0 이렇게.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인데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이야. 우리가 1차식 할 때는 가강법, 대입법 이런 썼지만 1차, 2차 방정식, 1차, 2차 연립방정식부터는 차수가 1차를 넘어가게 되면 가강법 이런 거 잘 못 쓰거든. 그래서 1차, 2차 연립방정식에서는 어떻게 얘를 풀이를 하느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즉 대입법을 이용해가지고 풀이를 할 거야. 선생님이 지금 오늘 개념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진짜로 대입해가지고 막 해까지 구하는 과정까지는 안 보여주고 그 과정까지만 보여줄 거라고. 자, 그래서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주어진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이거는 y, x를 대입하면 제곱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y를 대입한 형태로 y는 해서 넘어가면 3-x가 나오겠네. 위에 주어진 식을 y에 대해서 풀어줘야. 그런 다음에 이 y를 여기 대입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선생님 말로 설명할 거야. y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를 하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분해 공식을 쓰든 간에 풀게 되면 x의 값이 몇 개 나와? 그렇지, 두 개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그 두 개를 여기다가 통통 집어넣을 때마다 y 값도 두 개가 나오겠네. 그래서 x 값도 두 개, y 값도 두 개니까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대입을 하게 되면 해가 모두 몇 쌍이 나온다? 두 쌍이 나온다. x가 예를 들어서 알파일 때 y가 베타 이런 식으로 해가 하나 나오고, 또 x가 k일 때 y는 m이다 이런 형태로 해가 두 쌍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문제를 벌써 떠오르는 대로 대충 만들어서 어쩌면 대입해보면 인수분해 잘 안 돼서 근해공식을 써야 되고, 근해공식을 쓰면 해가 매우 지저분해지겠지, 그렇지? 자, 이 다음 이제부터 실내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아이들끼리 이걸 잘 해내기도 해. 본능적으로 1차식, 2차식 있으면 1차, 2차에 대입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많이 어려워하는 연립방정식은 이제부터 선생님이 설명할 2차, 2차 연립방정식이야. 계산도 조금 길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어려워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이 가장 잘 나오는 연립방정식을, 시험에 잘 등장하는 연립방정식을 딱 3개로 분류를 해봤어. 물론 더 디테일하게 하면 한두 개 더 뽑아낼 수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 3개 정도가 되면 웬만한 연립방정식들을 다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첫 번째 2차 연립방정식 패턴 한번 예를 만들어 볼게. 이런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은 0.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 이런 2차 연립방정식인데, 2차 연립방정식 2의 첫 번째 패턴이 바로 뭐냐면 두 2차식 중에서 한쪽이 이렇게 질문의 형태로 만들어볼까? 자, 2차 연립방정식 2의 첫 번째 패턴, 한쪽이 먼저 인수분해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가만히 째려봤더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아. 복잡해가지고. 근데 위에 걸 봤더니 아주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지, 그렇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이 X자인 거잖아.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식을 가볍게 인수분해를 해. 한쪽이 인수분해 되는지를 살펴봐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지. 3일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게 되면 위에 있는 건 x-3y, 밑에 있는 건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자, 이러면 마치 2차 방정식 해석하는 것처럼
둘이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럼 먼저 여기가 0이 되려면 x가 뭐가 되겠어? 그렇지? x가 3y가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애가 이거거나 이거, 즉 1차식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뭐로 돌아가냐면 이 앞에서 설명했던 1차, 2차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지. 1차식, 2차식, 1차식, 2차식. 자, 그럼 본능적으로 학생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 1차식, 2차식에 대입을 해야겠지.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뭐 x가 제곱이니까 y 대입하는 더 편하겠다. 이 식을 x는 3y니까 y는 3으로 나누면 3분의 1x잖아. 이 y는 3분의 2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 여기다가 대입을.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지겠지? 거기서 x가 몇 개 구하고? 2개 구하고. 그 2개 구한 값을 여기다가 통통 집어넣게 되면 y 또 몇 개? 2개. 그래서 이거 대입하면 해가 두 쌍 나오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지. x는 마이너스 y니까 y는 마이너스 x라고 놓고 이걸 또 여기다가 팁 집어넣고 계산하면 또 여기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 x값이 2개 나오고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도 2개. 그래서 총 한쪽이 인수분해 되는 패턴의 2차 연립방정식 해는 모두 4쌍이 나오고 최대 4쌍까지 나올 수가 있어. 다시 정리합니다. 자, 2차 연립방정식 어떻게 푼다라고 했냐면 첫 번째 패턴 한쪽이 인수분해 되는지를 확인해봐라. 만약 한쪽이 인수분해 된다고 한다면 그 인수분해를 해서 그럼 1차, 2차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럼 이게 0이 되는 값, 0이 되는 조건들 이게 0이 될 때와 이게 0이 될 때를 구해서 각각 대입을 해서 해를 구하라는 거야. 할만하지, 그지? 이건 안 어려울 거야. 왜냐면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라 비교적 길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2차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 주요 풀이 방법 두 번째. 아, 여기 이렇게 지울까? 우리 친구들은 뒤로 돌려서 볼 수 있잖아, 그지? 자,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최고차항을 소구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이런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딱 2차 연립방정식이 나오면 첫 번째 시도할 거는 이거야. 뭐 선생님 앞으로 알려주는 것부터 먼저 시도하지 말고 딱 첫 번째 한쪽이 인수분해 되나? 부터 확인을 하고 만약 그게 안 돼. 그러면 2단계로 넘어오는 거지. 스텝 2. 최고차항을 한번 소구해봐라.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 여기가 x제곱 문제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보자. 자,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이런 식 하나랑 그 다음에 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런. 자, 2차 연립방정식이 있어. 근데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인수분해가 되질 않아. 막 x, y가 섞여 있질 않잖아. 그래서 따로따로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한쪽이 인수분해가 되질 않아. 이럴 때 쓰는 방법이야. 혹시 최고차항을 동시에 소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지. 위에 있는 식은 보면 최고차항이 여기가 2차, 2차네? 밑에 있는 것도 2차, 2차잖아. 이런 것처럼 최고차항을 동시에 모든 2차항을 다 날릴 수 있느냐? 좀 더 꼬아볼까? 여기 2 이렇게 2로 다 날릴 수 있느냐? 있더라는 거지. 왜냐면 아래 있는 식에다가 몇 배를 한 다음, 그렇지? 2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 2x 제곱되고 여기 2y 제곱 뺄 거냐. 그런 다음에 두 서로 어떻게 해? 빼는 거지. 자, 풀이 방법. 2차항을 다 동시에 날리기 위해서 밑에 있는 식을 양변에다가 몇 배를 한다? 2배를 하더라. 그 2배를 해놓고 요식과 요식을 변변 빼는 거야. 변변 빼면 어떻게 되겠어? x제곱 날라가고 2x제곱 날라가고 2y제곱 날라가고 빼보면 4x 플러스 5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렇지? 자, 최고차항을 왜 소거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2차항을 소거시키면 몇 창이 남겠어? 그렇지, 1창이 남겠지. 그렇지, 1차식이. 봐봐. 최고차항 소거해서 1차식 남았어. 이제 뭘 해야 되겠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 방금 만들어낸 1차식을 다시 2차식에 대입해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y는으로 해서 두 개 마음에 드는 쪽에서 한쪽을 대입을 해. 위에 집어넣나 아래 집어넣나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최고창을 소거해서 만들어낸 이 1차식을 다시 휙 마음에 드는 쪽에다가 대입을 하더라.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했으니까 당연히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해는 몇 쌍 최대? 그렇지, 2쌍. 최고창을 소거해서 풀이한 2차 연립 방정식 해는 최대 2쌍까지 나올 수가 있어.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야. 카메라 앵글 살짝 바꿀까? 자, 오케이, 정도면 되겠다. 오늘 연립 방정식은 비교적 짧게 끝나겠다. 그치?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리고 최고창도 동시에 잘 안 되는 거야, 소거가. 세 번째 쓰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자, 상수항을 소거해서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있어. 자, 어디 한번 얘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어떻게 할까? 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잘 만들어져야 될 텐데 x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고, 또 하나의 식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여기를 선이 2로 해야겠다. 하고 여기다가 3이니까 뭘 해야 되나? 10쯤 해볼까? 10x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생긴 연립 방정식이 있다 생각하자. 2차 연립 방정식. 한쪽이 인수분해 되지가 않아. 1단계. 2단계. 최고차항이 2차식이긴 하는데 이 x제곱과 2y제곱을 아무리 어떻게 해도 동시에 없앨 수는 없어. 그럼 이제 마지막 방법, 상수항을 소거할 거야. 마침 여기도 플러스 3, 여기도 플러스 3이니까 두 개를 한번 빼보자. 여기 문제를 바꿔야지. 여기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두 식을 서로 더해볼 거야. 그러면 상수항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3x제곱 플러스 3y제곱, 여기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9xy는 0. 자, 3으로 나누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xy는 0이 되네. 실패했다. 이걸 잘못 만들었어.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수정해 볼게. 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손대기가 쉽지가 않네. 여기 더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3으로 해볼까? 그러면 여기도 처음에 2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문제를 살짝 상수항을 소거시킨 다음에 뭔가 잘 만들어지게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저 앞에 있는 것에서 좀 힌트를 얻어봐야겠는데, 좋아요. 여기를 2로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x제곱으로 하고, 이거는 조작을 이거를 마이너스 5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3으로 이렇게 할까? 선생님이 좀 문제가 쉽게 풀리도록 조작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이 인수분해도 안 되고 최고창을 동시에 날릴 수 있는 방법도 없어서 상수항을 소거해볼 거야. 이렇게 서로 변변 더해보면 이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x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3y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y, 상수항이 날라가서 이렇게 처리되네. 아마 눈치를 챈 친구도 있을 거야. 왜 상수항을 굳이 소거하는지. 상수항을 소거해버리면 x와 y만 남게 되고, x와 y만 남게 되면 당연히 뭐가 가능하게 되냐면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3을 마이너스 하게 되면 아까처럼 x 빼기 3y, x 플러스 y는 0이 돼서 이걸 쉽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 이게 0이 되려면 x가 뭐거나, 그렇지? 아까처럼 x가 몇 가지 보이려나? 3y거나 x가 마이너스 y가 되겠지. 그럼 x가 3y분을 또 다시 아까 위에 있는 두 식에다 아무데나 대입하기 편한데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x는 3y 집어넣으면 해가 또 몇 쌍 나와? 2쌍.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y 또 집어넣으면 해가 또 몇 쌍? 2쌍. 이렇게 해서 상수항을 소거해서 푸는 2차 연립방정식은 해가 모두 4쌍 나올 수 있어요. 자, 주제를 좀 짧게 잡아봤고,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보자. 자, 1차, 2차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더라? 1차, 2차의 대입에 섞을더라. 해가 모두 몇 쌍 나오면 2쌍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차, 2차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한쪽이 먼저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해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는영 처리하면 1차식 두 개가 나올 거고 1차식 두 개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각각 해를 구해봐라. 해가 모두 4쌍까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최고창을 동시에 날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최고창을 동시에 날릴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창을 소거를 해버리는 거지. 최고창을 소거하면 몇 차식이 나와? 그렇지, 1차식이 나오는 거지. 그 1차식을 어떻게 하겠어? 다시 여기다가 통 던져 넣어야 될 거 아니야.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했으니까 해는 모두 몇 쌍? 2쌍. 마지막, 인수분해도 안 되고 최고창이 동시에 소거도 안 된다면 뭘 소거해라? 그렇지, 상수항을 한번 소거해봐라. 상수항을 소거하게 되면 x와 y에 대한 2차식만 나올 테고 x에 대한 y에 대한 2차식이 나오면 인수분해가 가능할 거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는영 처리하면 1차식이 몇 개 나오고 2개 나오고 그 1차식 2개를 다시 마음에 드는 쪽에다가 대입해서 해를 구하면 모두 몇 쌍? 4쌍.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고등학생들이 하는 연립방정식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수고했어요.